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그리고 우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우리 기자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측들이 막 엇갈려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휴게소에 초등생을 놓고 간 교사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이제는 또 준비를 안 해오셔도 허전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네네. 다른 때보다 청초한 모습으로 오신 머리를 덜 말려서 머리 촉촉하게 네. 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입니다. 백 변호사님은 뭐 졸업하신 지는 꽤 되셨죠, 학교? 그럼요. 그렇죠. 제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아니, 어느 학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초등학교인지 뭐 대학교인지. 중고등학교 졸업한 뭐 대학교도 오래됐으니까 뭐 초중고는 뭐 오죽하겠어요. 소풍을 주로 어디로 가셨어요? 초중고등학교 때? 참 소풍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무슨 릉 이런 데도 많이 갔고요. 무슨 릉 이런 데를 많이 가요. 무덤을 이상하게 왜 자꾸 무덤을 소풍할 때 무덤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덤 많이 갔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지금은 에버랜드지만 그때 옛날에 뭐였죠? 혹시 자연농원 때 가셨어요? 자연농원 민속촌 뭐 이런 데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셨군요. 네. 노 변호사님은 주로 소풍에 기억하면? 저는 학교 소풍도 재밌었는데 사실 식구들하고 옛날에 갔던 소풍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홍릉 아주 어렸을 때 홍릉이랑 남산에 갔던 보통 릉이에요. 보통 릉이야. 무덤으로 지금. 무덤을 많이 가요. 왜 무덤을 많이 가지? 저도 릉을 많이 갔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무덤을 많이 가지 그랬는데 무덤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잔디가 있는 데가 그렇죠.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 많은 애들을 안전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 무덤 같은 데는 위험한 물건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자, 이렇게 현장학습, 소풍 갈 때 멀리 갈 때는 버스 대절해서 가고요. 가까이 갈 때는 거기서 모여라 이러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릴 주제가 바로 이 현장학습, 소풍에 관한 겁니다. 제가 우선 제목을 주제를 좀 읊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장학습을 가던 길에 부모의 요청으로 휴게소에 초등학생을 두고 간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과연 과한 처벌이냐? 아니다. 적절한 처벌이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주제를 워낙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게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세부사항 디테일이 많은 사건입니다. 듣다 보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판결문을 가지고 두 분의 변호사가 많이 고민을 해오셨어요. 우선 노 변호사님. 네네. 개요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2017년 5월 10일 날 그 아침에 이제 천안 독립기념관에 서 있던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 대구에서 천안으로 대구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죠. 6학년.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6학년 학생이 결과적으로는 뭐 차를 세우지 않고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선생님이 떠난 그런 사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아주 대략의 개요만 설명하셨는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의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백 변호사님이 좀 추가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아이가 그랬는데 차를 안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세운 겁니까? 못 세운 겁니까? 못 세운 겁니다. 못 세운 거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라 갓길이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 갓길도 없었고 휴게소도 지났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이가 장염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장염이란 거는 판결문엔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장염이란 건. 그러니까 장염에 걸리면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 참는 게. 그리고 또 특히 판결문 나온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학부모랑 통화를 해서 이제 휴게소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간 거죠. 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해서 어머니가 휴게소에 내려달라라고 해서 선생님은 내려주고 떠난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교사는 학부모가 교육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직위 해제가 됐고요. 또 이게 재판으로까지 이어져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일단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하고 가죠. 노 변호사님, 어느 네네. 쪽이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선생님이 뭐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좀 너무 판결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학부모가 좀 극성 아니냐, 네,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그렇게 의견이 처음에 생각했는데 있었어요. 했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해본 결과 예.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잘못한 게 맞다. 그리고 판결이 맞다. 물론 이제 2심에서 또 다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아동 유기 방임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방치 맞다. 따라서 이 정도의 처벌이 적절하다 생각하시면 노변, 아동학대 찬성, 뭐 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사실 선생님이 100% 잘한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제가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이 선생님은 앞으로 교사를 못 합니다. 10년 동안. 교사직이 박탈. 네, 직위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는데 선생님이 예. 앞으로 10년 동안 그리고 이분 교사인 지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교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는 좀 과한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요. 이 정도 처벌 10년 동안 교사 직위 해제 게다가 800만 원 벌금형이 과하냐 아니냐 요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은 과하다. 과잉 처벌, 백변, 뭐 반대 이렇게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화제가 큰 사건인고 하니 문자가요. 제가 2부 예고할 때부터 쏟아지고 지금도 우리 두 분이 변론하지 않으셨는데도 쏟아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건입니다. 자, 노 변호사님. 네네. 일단 백 변호사님 의견이 먼저 있어요. 네. 이 판결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첫 번째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였어요.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놀렸습니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아이를. 네,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뒤에서 신문지 깔고 그러면은 용변 그렇죠. 보게 한 용변을 겁니까? 본 겁니다. 그러면 그 밀폐된 그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놀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교사가 아이를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 고속도로고요. 갓길도 없었고 예. 휴게소도 한참 남았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강제로 거기서 용변을 보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한테 얘기해서 아이는 이제 거의 뭐 너무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 위에 놀리는 건 선생님이 놀린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린 거예요. 일단 거기. 근데 네. 이제 뭐 그거는 그렇다 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다. 갓길에서 못 세우니까. 근데 휴게소에서 그냥 내려놓고 갔다. 이 부분. 네, 그냥 내려놓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서도 뭔가 누군가 관리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관리자한테 인계를 하고 예. 엄마가 어차피 그 휴게소로 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휴게소에 내려달라 아이가 체험학습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엄청나게 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일단 엄마가 전화를 해서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은 거다. 이 말씀이군요. 내려놓는 것도 그냥 이제 길바닥에 툭 내려놓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예. 커피숍에 내려놓고 한 거예요. 아, 그 부분. 잠깐 노 변호사님. 네. 커피숍까지 선생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면 내려놓고 커피숍으로 가라 그거는 한 제가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앞에 얘기부터 천천히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휴게소도 없고 갓길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즘은 졸음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휴게소 가기 중간 정도의 졸음쉼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몇 킬로미터만 좀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그 아이들의 용변을 편하게 볼 수 있는 화장실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휴게소가 멀고 버스를 갓길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버스에서 용변 보게 했다. 이건 사실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예. 이 아이가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되면 6학년입니다. 예. 여학생, 남학생 한창 이제 성에 민감하고 다 사춘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6학년이에요. 예. 6학년 여학생, 남학생들이 물론 다 가리게 하고 안 보이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좁은 버스에서 냄새나고 더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를 용변을 보게 했어요. 일단 거기부터 잘못이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이 그 여학생이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휴게소에 도착한 다음에 이 아이가 똥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락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네가 만약에 현장 체험학습 안 가면 다른 애들 이상하게 보니까 가야 된다.
이러면서 아이에게 갈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일단 버스에서? 예.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현장 그 휴게소에서 온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그대로 태우고 다시 갑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휴게소 한 번 거치고 두 번째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휴게소 어떤 휴게소 선산 휴게소 도착했다가 거기에서 버스에서 버스에 아이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애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거기서 통화가 된 거군요. 전화를 했더니 사실은 그리고 아이가 나 안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다음 휴게소가 아니고 그 휴게소입니다. 네, 한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더니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래도 가라고 막 강요를 계속해서 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휴게소 내려놓고 시작 가버린 거야. 보조교사가 아이를 내려서 어디 좀 기다려라고 뭐 데려다 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 CCTV를 이제 본 판결문을 보니까 아이를 내려서 커피숍까지 데려다주고 간 게 아니라 내려놓고 커피숍으로 가라 하고 대신 선생님은 전화로 체크를 했어요. 예,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이 보고 내리라 그러니까 아이가 좀 망설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릴 거야 말 거야. 다른 애들이 너 때문에 피해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애한테 좀 약간 막말 내지는 화를 낸 거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학부모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백 변호사님. 아까 그 얘기하셨죠. 여기서 네가 만약에 현장 체험학습 안 가면 다른 애들이 더 이상해 볼 거야. 가야 된다라고 강요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강요라기보다 선생님의 교육적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긴 했으나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가 빠지면 다음에 아이들이 더 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가서 다시 어울려서 있어야 앞으로 오히려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거를 여기서 이제 판결문에서 강요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강요입니까? 저는 이 강요라는 판단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가 내리고 이제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머뭇거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마치 막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버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머뭇거리면 못 가요. 그러면 막말이 아니라 야 너가 내리든지 아니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막말인가요? 근데 이 사건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를 휴게소에서 커피숍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나서 떠난 게 아니라 지금 하려고요. 커피숍 가 이런 다음에 그냥 울고 있는 애를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뭐 그냥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좀 달라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너 엄마 올 때까지 그냥 저희 커피숍 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가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제가 100%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해온 건데 앞으로 선생님을 10년을 못 한다는 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100% 완벽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커피숍에 아이를 놓고 안전하게 있는 걸 보고 와서 갔다면 물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이런 곳에 대구교육청의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연락을 한 다음에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조교사를 한 분을 내려보내든지 자기가 내려와서 조금 기다리든지 뭐 차가 좀 늦게 출발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백성무 변호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6학년 정도 혼자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잖아요. 장염 상태. 장염이 아니라 용변을 차에서 자기가 눕게 한 다음에 여자한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용변을 스스로 처리하게 했어요. 그 용변을. 이게 다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버스에서 뒤에서 일 보고 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선생님이 아이한테 신문지로 감싸서 처리해라. 스스로 처리하게 한 거예요. 대변을.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속옷이 젖고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 변호사님?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걸린 아이한테 그냥 너 여기서 내려라 기다려라 이러고서 내려보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아이가 이제 대변을 보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가 장염을 앓고 있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거는 애시당초 학부모가 아이를 현장 체험학습에 보내는 게 아니죠. 일단. 지금 밖에서 사인이 오는데 장염인지 그냥 배 아픈 건지 몰라요. 용변이 지금. 급한 건지는 좀 정확하진 않대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고 예. 그리고 정말 달리는 차 안에서 아까 지금 뭐 졸음 쉼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몇 킬로 가면 졸음 쉼터가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이가 어떻게 굉장히 알겠냐. 급박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갓길을 없고 예. 지금 현 시점에 갓길 없고 휴게소는 한참 남았어요. 예.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옷에다 그런 얘기를 그냥 합니다. 그러면 싸게 아이에게 스스로 방법. 뒤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그거를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해줘야 되나요? 6학년인데. 네, 그거를 다 닦아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거는 좀 자, 달라요. 보세요. 이게 졸음- 뭔가 굉장히 학대처럼 자꾸 아니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그건 졸음 아니에요. 쉼터가 어디 있는지 선생님 모른다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 운전기사분은 그거 거기 맨날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분한테 여쭤보면 되죠. 얼마 있으면 졸음 쉼터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쉼터 같은 거 있고 항상 갓길이 지금은 없더라도 조금 지나면 나온다는 거 다 알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 차에는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아. 피고인과 함께 같은 버스에 있었어요? 탑승하여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조교사 백모모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보조교사로 하여금 피해자와 보조교사가 합쳐하여 있었군요. 휴게소에서 보호자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예. 아니면 휴게소에 설치된 보호소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보호를 의뢰해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판결문에 보조교사가 나오는 있었다는 겁니다.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아까 조금 전에 자꾸 지금 좀 가면 갓길이 나온다. 예. 졸음 쉼터가 나온다. 아이가 바깥에서 용변을 볼 수 있을 예.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아이가 지금 급박하다고 하는 예. 아주 지금 급박해서 예. 이제 막 용변이 급하다고 하는데 더 기다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바지에다가 실내할 아니 수 그럼요. 얘기를 아니, 두 단계로 그러니까요. 나눠. 그러니까요. 두 단계로 나눠봐야 네, 돼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제가 예. 이 선생님이 100% 잘한 게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조교사가 있었으니까 보조교사를 내리게 해서 예. 안전하게 학부모한테 인계까지 했으면 알겠습니다. 최선이죠. 하지만 예. 일단 선생님의 입장에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참 치열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고 문자도 치열한데 사실은 얘기가 좀 더 나와야 돼요. 더 갈 수 나와야 있는데 돼요,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듣고 일단 여러분의 문자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나고 68대 32, 32%대 68%로 선생님에게 이 정도 처벌은 좀 과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노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언뜻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베테랑 교사가 이렇게 일처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백 변호사님도 잘한 건 아니라고 그 얘기는 분명히 하셨어요. 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 교사들이 생각해 볼 그럼요. 문제, 네. 학부모들도 생각할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화두 던지면서 재판정 마무리해야겠네요. 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현관에 서 있던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 대구에서 천안으로. 네, 대구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죠. 6학년.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6학년 학생이. 네, 결과적으로는 차를 세우지 않고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선생님이 떠난 그런 사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아주 대략의 개요만 설명하셨는데 일부러 그랬습니다, 제가. 네. 지금 의도가 좀 추가 있으시더라고요. 설명. 백 변호사님이 좀 추가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네.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아이가 그랬는데 차를 안 세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세운 겁니까? 못 세운 겁니까? 못 세운 겁니다. 못 세운 거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라 갓길이 네,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 갓길도 없었고 휴게소도 지났기 때문에 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아이가 장염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예. 현장 체험학습에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장염이란 거는 판결문엔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엄마의 네. 주장입니다. 네, 그렇죠. 장염이란 건. 그러니까 장염에 걸리면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 참는 게. 그리고 또 특히 판결만 나온 초등학교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학부모랑 통화를 해서 예. 이제 휴게소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간 거죠. 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해서 어머니가 휴게소에 내려달라라고 해서 선생님은 내려주고 떠난 것이다. 네, 자,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교사는 학부모가 교육청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직위 해제가 됐고요. 또 이게 재판으로까지 이어져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 변론하지 않으셨는데도 쏟아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건입니다. 자, 노 변호사님. 네네. 일단 백 변호사님 의견이 먼저 있어요. 네. 이 판결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첫 번째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였어요. 차에서 용변을 보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놀렸습니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아이를. 네,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뒤에서 신문지 깔고 그러면은 용변 그렇죠. 보게 한 겁니까? 용변을 본 겁니다. 그러면 그 밀폐된 그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놀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교사가 아이를 차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 고속도로고요. 갓길도 없었고 예. 휴게소도 한참 남았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강제로 거기서 용변을 보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한테 얘기해서 아이는 이제 거의 뭐 너무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 위에 놀리는 건 선생님이 놀린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린 거예요. 일단 거기. 근데 네. 이제 뭐 그건 그렇다 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다. 갓길에선 못 세우니까. 근데 휴게소에서 그냥 내려놓고 갔다. 이 부분. 네, 그냥 내려놓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에서도 뭔가 누군가 관리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관리자한테 인계를 하고 예. 엄마가 어차피 그 휴게소로 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마가 휴게소에 내려달라 아이가 체험학습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엄청나게 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일단 엄마가 전화를 해서 내려놓으라고 해서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광주 집단폭 행사 건에 대한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그리고 우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우리 기자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측들이 막 엇갈려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휴게소에 초등생을 놓고 간 교사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이제는 또 준비를 안 해오셔도 허전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 중독이 된 것 하실까, 같아요. 중독이 그러다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네네. 다른 때보다 청초한 모습으로 오신 노영희 머리를 덜 말려서. 머리 촉촉하게 네. 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훈입니다. 백 변호사님은 뭐 졸업하신 지는 꽤 되셨죠, 학교. 아, 그럼요. 그렇죠. 제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아니, 어느 학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초등학교인지 뭐 대학교인지. 중고등학교 졸업한 아니, 뭐, 대학교도 오래됐으니까, 뭐, 초중고는 뭐, 오죽하겠어요. 소풍을 주로 어디로 가셨어요? 초중고등학교 때. 참, 소풍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무슨 릉 이런 데도 많이 갔고요. 무슨 릉 이런 데를 많이 가요. 무덤을 이상하게 왜 자꾸 무덤을 소풍할 때 무덤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덤 많이 갔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지금은 에버랜드. 자, 여기까지 듣고 일단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하고 가죠. 노 변호사님 어느 네네. 쪽이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선생님이 뭐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좀 너무 판결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학부모가 좀 극성 아니냐, 네,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그렇게 의견이 처음에 생각했는데 있었어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해본 결과 예.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잘못한 게 맞다. 그리고 판결이 맞다. 물론 이제 2심에서 또 다 뒤집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아동 유기 방임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방치 맞다. 따라서 이 정도의 처벌이 적절하다 생각하시면 노변, 아동 학대 찬성, 뭐 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사실 선생님이 100% 잘한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제가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이 선생님은 앞으로 교사를 못 합니다. 10년 동안. 교사직이 박탈. 네, 직위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는데 선생님이 예. 앞으로 10년 동안 그리고 이분 교사한 지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교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잘못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는 좀 과한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요. 이 정도 처벌 10년 동안 교사 직위 해제 게다가 800만 원 벌금형이 과하냐 아니냐 요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은 과하다. 과잉 처벌, 백변, 뭐 반대 이렇게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화제가 큰 사건인고 하니 문자가요. 제가 2부 예고할 때부터 쏟아지고 지금도 우리 두 분이 되지만 그때 옛날에 뭐였죠? 혹시 자연농원 때 가셨어요? 자연농원 때. 민속촌 뭐 이런 데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셨군요. 네. 노 변호사님은 주로 소풍의 기억하면
저는 학교 소풍도 재밌었는데 사실 식구들하고 옛날에 갔던 예. 소풍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홍릉 아주 어렸을 때 홍릉이랑 남산에 갔던 보통 능이에요. 보통 능이야. 무덤으로 지금. 무덤을 많이 가요. 왜 무덤을 많이 가지? 저도 릉을 많이 갔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무덤을 많이 가지? 그랬는데 무덤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잔디가 있는 데가 그렇죠. 그런 데밖에 그 없었어요. 많은 애들을 안전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무덤 같은 데는 위험한 물건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뛰어날 해주셔야 수도 됩니다. 있고. 선생님의 마음을. 자, 이렇게 현장학습, 소풍 갈 때 멀리 갈 때는 버스 대절해서 가고요. 가까이 갈 때는 거기서 모여라 이러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릴 주제가 바로 이 현장학습, 소풍에 관한 겁니다. 제가 우선 제목을 좀, 주제를 좀 읊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장학습을 가던 길에 부모의 요청으로 휴게소에 초등학생을 두고 간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과연 과한 처벌이냐? 아니다. 적절한 처벌이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주제를 워낙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게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세부사항 디테일이 많은 사건입니다. 듣다 보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판결문을 가지고 두 분의 변호사가 많이 고민을 해오셨어요. 우선 노 변호사님. 네네. 개요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2017년 5월 10일 날 그 아침에 이제 천안 독립기념